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튼 이제 또 음봉으로 끝났어요. 월봉이 끝났고 주봉도 이게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제 추세선 이제 이렇게 그런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벗어났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양봉을 만드는 걸 보고 월봉상으로 양봉을 만드는 걸 보고 추세선 이게 중요한 추세선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추세선을 이제 일단 월봉이 지금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거에 맞춰서 추세선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 추세선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시간을 좀 더 걸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게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하겠다. 앞으로 몇 개월 더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기간 조정을 더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막 가격적으로 지금 막 엄청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달 더 이렇게 이제 늘려가면서 기간 조정이 1개월, 2개월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매일 보고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조급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 여유 있게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2, 3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누가 뭐 에코프로 사가지고 뭐 10배 벌었다, 15배 벌었다 그러면 막 부럽죠. 그렇지만 그렇게 실제로 뭐 그 수익을 낸 분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다고 해도 그분이 이렇게 막 편안하게 그냥 꽃길만 걸어서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앞에 보면 험난해요. 그 앞에 안 보셔서 그렇지. 1, 2년 전에 보면 에코프로 그 차트 보시면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뭐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저희는 만들고 있었지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수익 막 플러스 막 100% 났다가 또 막 마이너스 막 3, 40%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중장기 그러는데 이 중장기라는 게 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수익을 이렇게 몇 배짜리 만들려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중요한 그 이벤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횡보가 이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차피 상승 추세에 있는 중이니까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유해서 잘 홀딩해 가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제가 좀 비중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중에 정구점을 넘어갈 때 월봉상으로 정구점을 넘어갈 때 차라리 비싸게 사더라도 정구점을 넘어갈 때 그렇게 사셔야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아무튼 투자 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는 아무튼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국은 비싸게 사면 수익률은 그만큼 낮아지겠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그 수익금을 키워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제가 앞에 피라미딩 이 불타기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 정구점을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이렇게 늘리실 분들은 그렇게 늘려 가시는 게 아마 좋은 선택이 될 거다. 저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추세선을 긋는 거고, 그래요. 이 추세선을 그어뒀고, 그 추세선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더 사면 좀 싸게는 사겠지만, 그러면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돈의 투자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계좌는 잠깐 보면, 이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원금이 이 계좌는 2천만 원. 2천만 원 계좌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추정예탁금, 가장 중요한 게 추정예탁금입니다. 요 추정예탁금하고 이 초장부금액, 이게 중요한데, 추정예탁금이 이렇게 조금 늘었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3,190, 아무튼 여기서 3,200 근처 왔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이렇게 변화를 주가하기 때문에 계좌가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계좌가 추정예탁금이 한때는 2,400만 원까지도 내려갔었다는 거.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10월달, 9월달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250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 추정예탁금이 2,400까지 내려갔던 것이 그래도 지금 3,190, 그래도 3,200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800 정도 늘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그 본인들 계좌를 관리를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하고 이렇게 이제 계좌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숫자하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아까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숫자도 중요해요. 이게 계좌가 이렇게 시장이 내려갈 때, 시장이 3,300 갔다가 2,250, 그죠? 3,300 갔다가 2,250 갔었을 때, 이때 내 계좌의 추정예탁금이 얼마였나? 요걸 기록을 해 놓으셨어야죠. 이 본인들 계좌를 잘, 방향성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가시려면, 시장이 이렇게 고점이었을 때가 이거죠. 이게 고점이었을 때고, 이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시장이 작년에 9월달, 10월달, 그죠? 이렇게 3,300에서 2,250 왔을 때, 그때 내 계좌에 추정예탁금이 얼마였나? 이것은 기록을 안 해놓으면 모르죠. 기록을 안 해놓으면. 기록을 해놓으셨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숫자지만 이게 중요한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보는 것은 이 추정예탁, 눈에 보이는 이 추정예탁금이 늘어나는지 주는지, 요걸 저희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저희처럼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 그리고 미래에 또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 있을 그런 업종과 종목,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사서 관리를 해가면 결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 흐름에 따라서 결국 계좌가 아마 좋은 흐름으로 가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장의 코스피가 고점에 갔을 때, 내 계좌가 여기 플러스 이렇게 알파로 가 있는 이것을 목표로, 목표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목표가 시장이 고점에 갔었을 때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 플러스 알파, 이제 이 알파가 얼마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이 알파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이 알파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정 예탁금에서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이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냐, 적게 걸리냐.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적게 걸리지는 이게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시장에 맡겨 놓고, 결국 시간은 흘러갈 건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고점도 올 건데, 시장의 고점, 지수의 고점이 왔었을 때, 그랬을 때 내 계좌가 추정예탁금이 그래도 이거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최대한 커져 있으려면, 그러려면 내 종목과 업종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관리를 해야 할 거냐,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지금 보면 환율은 저기 이제 고점 갔다가 꺾이고 내려왔죠. 살짝 흘러내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맞고 떨어질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환율이 여기 고점, 그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받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각도가 크진 않지만, 살살 이렇게 아래 하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꺾이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늘 얘기해요.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이렇게 꺾이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판다, 얘기예요. 달러를 매도하고, 그래서 이게 현금이 나오면 이 현금을 가지고 뭘 산다? 삼성전자를 산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샀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율을 보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게 종목을 두면 결국 삼성전자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를 관리하는데, 결국 달러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느냐, 삼성전자를 팔고 달러를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단순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환율하고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하고 삼성전자하고 환율하고 달러하고 삼성전자하고 요 세 개를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해서 코스피가 왜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 답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환율을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다. 그래서 환율이 저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환율의 흐름이다. 결국 우리 시장에 코스피 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달러를 사느냐 달러를 파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이것도 한번 보셔야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올랐는데, 이게죠. 코스피가 올랐는데 외국인 샀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결국 외국인이 주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 코스피를 올렸다. 뭘 사가지고 올렸을 거냐, 이렇게죠. 뭘 샀겠어요. 자, 코스닥은 보면 오늘 코스닥이 뭐 많이 내린 건 아닌데, 오늘 코스닥이 보면 약간 이게 내렸는데 누가 팔았나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다. 제가 얘기했죠. 기관이 팔은 것은 이건 개인이 팔은 거라고요. 개인이. 결국 그 개인이 코스닥에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는데, 코스닥은 약간 내려왔다 얘기죠. 그럼 결국 외국인이 약간 파는 것 때문에 코스닥이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외국인이 약간 파는 거에 의해서 이게 코스닥이 약간 마이는 아니고 약간 내려왔다. 약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지난주에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결국 여기 전고점 뚫고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여기 전고점, 여기 전고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음 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전고점도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면 저기 MACD도 오실레이트가 지금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MACD도 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스닥이 아마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흐름이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결국은 여기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도 좋고. 자, 우리 시장도 보시면 코스피가 지난주하고 좀 다르죠. 지난주만 해도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지금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코스피가 결국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게 쌍바닥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코스피도 이렇게 좀 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보다 좀 강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지금 근처 와 있죠.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전고점을 가려면 좀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근처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은 전고점을 좀 넘어가 확률이 높아졌다. 이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지금 다 지금 좋은 흐름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놓고 지금 걱정을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자,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 보세요. 마치 개별주처럼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 전저점 깨고 내려가서 마치 하락처럼 내려가다가 지금 이 기간을 따지면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까지 보면 거의 뭐 한 달 반, 그렇죠? 이게 1개월, 1개월 반, 1개월 거의 반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을 그냥 하루에 올렸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냥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달 이상 내려온 것을 하루에 올려놨어. 하루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한 거의 한 6%, 7% 하루에 하루에 6%, 7% 오르면 삼성전자는 거의 상한가로 보시면 돼. 상한가. 6, 7% 거의 상한가 비슷한 것이 나왔다. 응?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음봉치로 보이는 양봉이에요, 양봉.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보면.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그림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마치 개별주처럼 이렇게 그냥 거의 한 달 이상 내려온 것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올려놓는 이런 삼성전자가 이런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시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들이 보세요. 개인들이 여기 이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물려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개인들이 여기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계속 갈 줄 알고 그 개인들이 아니면 그 전에서 이렇게 물려 있었던 아니면 이 최근에 샀던 아무튼 이런 데서 샀던 이런 개인들이 물려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개인들이 여기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죠?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량이 최소한도 막 한 6천억, 7천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6천억, 7천억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왜 매도를 했겠어요? 개인들이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냐. 이게 이제 원금 근처가 되니까 원금 근처에 오면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매도량이 적은 게 아니고 거의 막 6천억, 7천억 되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게 현금이 나오면 이 현금을 들고 주식시장을 떠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개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6천억, 7천억 이렇게 매도를 해서 그러면 이 현금이 나오면 이 현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뻔하잖아요.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2차전지도 뭐 에쿠프로로 가거나, 응? 아니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이게 노봇 AI 이런 데로 가거나, 또 뭐 그 제가 얘기하는 제약바이오가 또 반짝반짝하면 이리 가거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보면 결국 개인들이 결국 삼성전자에 이렇게 한 달 반 이상 묶여 있다가 아니면 그 앞에서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은 몇 개월에 걸쳐서 아니면 1년 이상 물려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원금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근데 그 돈이 6천억, 7천억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이 2차 전지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뭐 노브, 그죠? AI,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또 반짝반짝하면 또 그런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서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막 7만 얼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팔면은 삼성전자는 더 가겠죠. 이거 뻔한 거잖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팔면 삼성전자 이제 저기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여기서 팔고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나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수급이 바뀐다. 수급이. 그 개인들 수급이 삼성전자 이렇게 물려 있다가 물려서 꼼짝을 못 하다가 여기서 원금 근처에 팔고 나와서 그래서 그 돈들이 2차 전지나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노브 AI 아니면 그 제약바이오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까 그죠 2차 전지 쪽에 저희가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보다 저는 아까 이렇게 장비주 얘기했어요. 그런 쪽 아니면 이런 그 노봇 AI 쪽 아니면 제약바이오주 이런 쪽을 들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서 여기서 개인들이 막 몇천억을 팔고 그 돈들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쪽으로 와주면 좋다. 지금 그러고 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틀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그 개인들이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것은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그 시장이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에서 이러한 어떤 유리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이게 저희한테 상관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 보면 삼성전자가 뭐 금요일 날 막 6, 7% 오르고 오늘 또 올랐다가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오른 거하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하고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 아니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이 팔고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걸 뭐 저기 막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은 결국 원금만 되면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돈들이 더 나오면서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종목들로 이 돈의 흐름이 이렇게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저희한테는 이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무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유리한 조건들이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리한 흐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종목을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느냐, 같은 관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뒀을 때 그래서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돈의 흐름들이 내 포트폴리오와 내 종목에 유리한 쪽으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 자꾸 바뀐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삼성전자 흐름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여기서 이게 정고점 이렇게 만들고, 이 정고점 근처 온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는데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 뭐 내려온 다음 여기 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아무튼 제가 얘기했죠. 에코프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금방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 달이잖아요. 여기 이때가 7월 26일이고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2, 3개월 더 흘러야 뭐 방향이 잡힐 거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를 넘어가려면 아마 넘어가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에코프로에 들어와 있던 개인들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와 있던 개인들이 좀 실망하지 않겠어요? 실망하고 그래도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데 들어온 사람은 손실이 나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좀 원금 근처에 있겠죠. 원금 근처에 있는 개인들이 에코프로에 실망을 하면 에코프를 팔지 않겠어요? 에코프를 매도하고 또 현금 나오면 이 현금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가겠어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에 갈 거란 얘기죠.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과 종목이 뭐냐? 그게 뭔지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행보를 길게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면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도 에코프로가 저렇게 가는데 포스코홀딩스도 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 포스코홀딩스는 별로 오른 것도 없이 그죠? 여기에서 제가 했듯이 내려갔다가 이게 양봉 나오겠죠. 뭐 양봉이 지금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결국 에코프로가 어떤 흐름을 가냐에 이게 따라다니는 거니까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방향을 혼자 잡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면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게 따라가고 에코프로가 위로 가면 포스코홀딩스도 위로 가고 에코프로가 밑으로 가면 이게 또 밑으로 가고 이게 따라다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에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길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와 있던 개인들이 살려고 하는 개인들은 사겠지만 이 들어와 있던 개인들은 이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 아무리 좋아도 한 2, 3개월 횡보를 하면 개인들은 이게 손실은 많이 안 나 있더라도 2, 3개월 횡보하면 개인들은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해서 그 종목을 떠나죠. 이제 손실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떠나는 건 좋은데 떠났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 응? 자, 어디로 가겠어? 이제 또 오르는 종목으로 가겠죠. 오르는 종목으로. 응? 오르는 종목이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일 거냐. 그게 중요하죠. 보면.
자,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그 포스콜딩스는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자, 그 여기서 이제 포스콜딩스를 보셔야 되는 게 어, 이걸 보셔야 돼요. 포스콜딩스의 역사가 길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포스콜딩스가 많이 올라갈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다 내려오잖아요. 이게 월봉입니다. 올라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죠? 이게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지만 이게 거의 뭐 거의 막 마이너스 50%예요. 고점 대비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의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냥 10% 20% 조정받는 게 아니라 거의 막 거의 반토막 거의 반토막.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지금 급등 나왔잖아요. 보시면 여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포스코홀딩스라는 이 종목의 특성상 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여기 조정을 받으면 이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50% 매도를 제가 하시라고 했는데 보면 가더라도 이 조정을 상당히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혹시를 매도 안 하고 내가 버티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들 희망상으로 버티면 안 되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어떤 본인들이 뭐라고요. 아무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버티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그걸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포스콜딩스를 지금 저희가 반절은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종목을 보면, 먼저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받고 있죠. 유한양행을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고점 근처에 왔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정이에요, 조정. 여기 십자 만들었죠. 십자 만들었다는 건 여기서 좀 방향을 좀 터널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도 이게 제약주의 대장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약주들 흐름이 좋아지려면 이 대장주가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전고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들이 반짝반짝 해주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삼성전자 팔고 나온 그 돈들이 제약바이오들이 여기서 좀 움직여주면 그런 돈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런 종목들로 오겠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겠죠, 세력들은 그런 거 잘 아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조정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AI하고 로봇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 파동이 나온다면 소재 쪽이 아니고 장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약바이오, AI 로봇, 2차 전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게임주나 이게 미디어 쪽 이런 종목들도 좀 파동이 어느 정도 나올 걸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업종들의 어떤 종목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이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깊거나 조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실망하고 나오는 돈들, 그런 돈들이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업종의 종목들로 그 돈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건설업종들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들도 이제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지금 조정받는 거예요. 여기 장대 양봉 세웠잖아요. 이제 조정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정 거쳐서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정구점을 넘어가야 돼요. 정구점을. 근데 저는 이게 일봉으로서 봐가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데 양봉 세우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 양봉 중간에. 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양봉 한두 개 세우면서 이게 정구점을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아마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네옴시티나 아니면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은 끝나지 않겠어요.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좀 끝이 나야 그 재건 관련해서 이런 건설 업종들의 어떤 호재가 큰 대형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아마 이제 건설 업종들한테도 어떤 그 업종의 차례가 올 거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건설업종을 얘기를 않는 것은 지금 건설업종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지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는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이버도 보시면 이게 네이버도 이 고점 만들어 놓고 이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조정이에요. 제가 봤더니 조정을 받고 어쨌거나 이제 이게 네이버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잖아요.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AI의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배씩 갈 종목은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이 몇 배씩 가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는 제가 볼 때 잘해야 한 두 배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고 그 AI 종목에서 이게 몇 배씩 가려면 네이버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고 시가총액 아까 제가 했듯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중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자, 아무튼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여기서 호재 나왔을 때 양봉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시 다 빼잖아요. 다시 다 빼고 그리고 다시 네이버도 역시 상승을 가려면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네임볼 노브틱스가 있어요. 네임볼 노브틱스라는 종목이 이게 노브트 관련된 종목인데 네임볼 로보틱스가 보시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장대양봉 해서 여기 장대양봉 두 개로 결국 이 고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막 가격도 빼고 시간도 끌고 그랬다가 또 하루 만에 딱 올려놓자 보세요. 하루 만에 딱 올려놓고 자 이제 이게 노부 쪽에 지금 노부주 중에 하나인데 이 네이버 종목을 보시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캔들로 보면 의미 있는 캔들은 요 세 개에 세 개, 하나, 둘, 세 개. 시간은 거의 한 달 거쳐가지고 이 캔들 중에 의미 있는 캔들과 이게 거래량 이렇게 봤었을 때 의미 있는 것은 캔들 세 개, 세 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정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그죠? 정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어떤 보면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복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마 2, 3년 후에 가면 시가총액이 아마 상당히 큰 종목들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적을 때 이렇게 잘 사서 비중을 잘 관리하고 아무튼 이렇게 종목을 잘 관리해서 한 2, 3년 이렇게 중장기로 잘 관리하면 나중에 수익률에서도 그렇고 수익금에서도 그렇고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의 일부 포트폴리오로,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포트폴리오에서 관리를 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하고 그 다음에 이 AI 업종하고 이 로봇 업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차전 쪽에서는 저희는 소재 쪽이 아니고 장비 쪽, 요쪽에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잘 구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 저희한테는 유리한 쪽의 돈의 흐름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 문제라든지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중요한 저희한테는 좋은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면 아마 계좌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이제 종목을 살 때 몇 개 골라서 이렇게 집중 투자하시면 잘못하면 음? 고른 종목이 잘 가면 좋겠지만 이게 고른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아닌 그런 쪽으로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렇죠? 그 기회를 또 놓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비중을 비슷하게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업종도 구성하고 종목도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아마 좋은 결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계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수강생분들도 결국 이제 본인들 몫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비중 관리를 잘하면 이게 종목보다도 비중 관리를 잘 하시면 그래서 원래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종목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사면서 그다음에 흐름을 판단하면서 제가 계속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 추세를 확인하고 비중을 좀 늘리고 추세를 확인하고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나중에 수익금을 많이 키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계좌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는데 그건 아까 달러 흐름으로 인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이 금리 문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보면은.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죠? 금리가 이제 동결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시기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어떤 그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게 지금 금리 문제가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